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년 5월 24일 기준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벌써 몇 주째 부진한 상황입니다. 조선주는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지만 반도체는 힘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핵심 기업들이 한국장을 이끌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최고 수혜주와 하반기 예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미 대통령의 만남에서 반도체와 백신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갈 것은 누구든지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 간의 원전 얘기가 나올 것은 예측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며 하반기 예타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업체는 두산중공업과 대우건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21일 두 대통령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주로 오간 내용은 반도체 공급과 백신 공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반도체에 급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은 코로나19 백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사안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뭉쳤다면 원전은 이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얘기는 한국 원전 업체와 미국 원전 업체가 협력해 중동 등 여러 나라를 공략하자고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한미가 동등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자는 것이죠. 한미 두 정상이 원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진행시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명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원전에 관련된 내용만 있습니다. 자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 분야 협력 발전 모멘텀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원자력 발전의 책임 있는 이용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가는 한편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3국은 중동을 뜻합니다. 한국과 미국 원전 업체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해외 원전 시장을 공동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는 두 업체가 뭉쳐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며 각자의 기술력을 최대한 융합시켜 중동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기술은 소형 원전 기술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두산중공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은 2019년부터 미국 원전 업체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해왔습니다. 두산중공업은 2019년 뉴스케일 파워에 520억 원 지분 투자를 통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소형 모듈 원전을 연구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300MW 이하의 소형 원전을 뜻합니다. 이 협약을 통해 두산중공업은 미국 원전 시장에 13억 달러 기저질을 공급하게 되고 함께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기존 원전 대비 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1000분의 1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죠. 즉 안전과 출력을 동시에 잡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기술과 뉴스케일 파워의 기술이 둘 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외에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해외 원자력 발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지난 4월에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풍부한 원전 건설 경력을 내세워 해외 수주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강점은 원전 기자재를 개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은 이 같은 설비와 여러 파이프를 설치하는 시공의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산중공업이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할 수도 있으나 건설회사만의 강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한 것과 같이 한국수력원자력은 두산중공업과 대우건설의 팀워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두 회사의 힘을 합쳐 전 세계 각국의 원전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두 회사가 뭉친다면 설계, 구매, 시공이 한 번에 제공되는 EPC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서 원전 시장을 수주하게 된다면 순수 국내 업체들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과거 한수원이 두 회사를 하나로 묶어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한미회담을 통해 대우건설과 두산중공업이 충분히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예타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예타란 예비타당성 조사를 뜻합니다. 정부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예타를 올해 내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타가 추진될 때는 분명 협력업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산중공업 또는 대우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국가 중대사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좋든 싫든 대기업이 껴야 합니다. 즉 두산중공업과 대우건설이 하반기에도 재차 주목될 것이라는 말이죠. 정부는 올해 내로 소형 원자로 예타를 추진한다고만 말했지 특정 업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두산중공업과 대우건설을 모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원전 사업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불사조처럼 소형 원전 시장은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원전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친환경을 위해 배척됐던 원전 사업이 다시 부상하게 된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분산 투자하시고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